2018도 7989 판결 국제결혼중개 신상정보 제공 시기와 위임입법 사건. 사건 번호는 대법원 2019년 7월 25일 선고 2018도 7989 판결이다. 이 사건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언제 제공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그 제공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 위임입법인지 여부가 문제된 판례이다. 사건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률에 따라 결혼을 중개하기 전에 이용자와 결혼 상대방의 혼인 경력, 건강 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중요한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을 주선하였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번역하여 제공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신상 정보는 적어도 실제 만남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률은 단지 신상정보 제공 시기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시행령이 만남 이전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것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의무를 추가한 것이며, 그 결과 형사처벌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혼중개업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신상정보 제공 시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시행령이 이를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먼저 형사처벌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규범을 법률로만 상세하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이 기본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위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처벌 대상 행위의 내용과 기준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았다. 법률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공 시기와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목적은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다.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는 이용자가 상대방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하고, 실제로 첫 만남에서 결혼식까지 매우 짧은 기간이 걸리는 관행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는 적어도 만남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행령이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법률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시행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헌법적 측면에서 위임입법의 허용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규제 내용을 법률에만 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소비자 보호나 행정규제와 같이 변화가 많은 분야에서는 법률이 기본 구조를 정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맡기는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률이 이미 신상정보 제공 의무와 형사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기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또 다른 논의도 가능하다.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되는 규정의 세부 내용이 하위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행정부가 형사처벌의 적용 범위를 사실상 결정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법 이론에서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시행령의 내용도 법률의 목적과 체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헌이나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결국 이 판결은 국제결혼중개업에서 신상정보 제공 의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위임입법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된다.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의미도 가진다.